오늘은 귀염둥이 사인방입니다. 사인방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기호 변호사하고 장윤희 기자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양지열 변호사하고 신장식 변호사 또 바톤 터치를 오늘 또 할 거기 때문에 신윤진 변호사님은 패션을 따로 신경 쓰는 것 같네요. 최신 유행하는 옷을 좀 입어봤습니다. 발사믹 30년산이 도착했어. 다시 프랑스 드디어. 지금 30만 명 나오는데 거기를 돌파해서 왔어. 30년산 발사믹.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꿀맛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 발사믹 30년산은요, 정말 꿀맛입니다. 정말. 이게 농도가 15년산이랑 또 달라요. 이 점성이 달라요. 15년산도 정말 맛있는데 요새 매일 만다린 올리브 오일이랑 15년산 요거 가지고 빵 찍어 먹고 술안주 먹고 있는데 30년산은 비교할 수 없이 맛있어요 또. 유럽에 가시면요, 이게 30년산 굉장히 거기서 알아주는 거예요. 야,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하여튼간에 입만 다락같이 높아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딴 거 못 먹어. 어떡해. 자, 노영희 변호사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자, 아니,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무염버터 아직 안 온 거예요? 부터 도착하면 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노영희 변호사는 거짓말 안 하니까. 네. 안 합니다. 유럽 패키지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다 알아요. 30년산 발사믹은 유럽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유럽을 안 갔다 와가지고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부인 김건희 씨 건이 끝나지가 않네. 새로 나온 게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할 때 본인이 큐레이터로 4년간 일했다. 대한공강 루프에서 재직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처음에 문제 제기됐던 것은 대한공강 루프는 99년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98년도부터 일했단 말이냐. 그래서 처음엔 다들 또 1년 뻥튀기 했구나. 그 정도인 줄 알았지. 근데 JTBC가 99년도부터 근무한 과거 직원들 다 만나본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 거기서. 공동대표 두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큐레이터를 한 적이 없다. 이거 완전 개뻥인 거야. 전체가. 유령이야, 유령.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경력을 넣으면서 급여를 받았다면은 사기죄가 된다. 이거 반복적이잖아. 의도적이고. 그렇죠.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법무부 장관의 부임은 어떻게 돼요? 구속이죠, 구속. 아니, 벌써 수원여대부터 해가지고 대한공간 루프 다 압수수색 갔죠? 5일날 수원여대하고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채였다. 윤석열 후보가 이게 공채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공채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다음에 점수 배점 기준도 오늘 나왔어요. 총점이 20점 만점인데 그중에 산업체 경력이 10점이에요. 50%예요. 절반이네. 예, 절반이에요. 근데 산업체 경력이 그때 3개 썼단 말이에요. 한국게임산업문화협회인가? 그거 가짜고. 그거 가짜지. 그다음에 H컬처. 이것도 가짜죠. 기간이 안 맞잖아. 예, 그다음에 대한공간 루프. 이것도 가짜잖아. 그럼 산업체 경력 3개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은 지원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공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김건희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채용 비리가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이 부분이 걸릴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허위사실 거. 유포. 허위사실 유포. 후보 본인이 예.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에. 네네. 권성동 의원이 그때 막았어요.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막으니까 잠깐만 하더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영상을 틀어야 되겠다. 영상 있어요. 영상 있어요. 대학 관계자 있으면은 정신 물어봐 필요한 사람 없을 때 필요한 말이지. 잠깐만. 잠깐만. 좀 과정이 심한데? 아니 권성동 의원 진짜 제지를 하는데 잠깐만 얘기하다 말고 잠깐만 하더니 본인이 막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화를 냈지 그때. 네, 막 화를 냈어요. 본인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알고 얘기했으면은 진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 거고 몰랐다면 저는 김건희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우리한테 화를 냈잖아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랬던 거다.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슬그머니 오셨네. 오셨어. 먹고 한마디 해야 되니까 먹고 있어요. 이제 국민대도 있잖아요. 2014년이잖아요. 네. 이렇게 허위 경력으로 인해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급여를 받은 거죠.
이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것도 있어요. 2011도 282 판결에는 특정한 지위 자체가 경제적 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다. 아, 보수도 받아, 근데. 예. 아니, 보수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수와 이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겸임교수라는 지위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더라고. 자, 그럼 노영희 변호사님 정리해 주세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허언증이 있는 것 같고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그래도 안 했는데 왜냐면 했다고? 그 큐레이터 경력이 전혀 없다라고 그 관장들이 다 얘기를 하고 아니, 있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고 그래. 어쨌든 난 하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학 이론에서 동조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 박사님이세요. 박사 수료. 지금 학위에 민감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를 여러 개 늘어놓고 어떤 게 가장 기냐 어떤 게 가장 작으냐를 판단하라 그러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가장 작은 게 1번인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5번이라고 그냥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에이 바보. 제가 틀렸겠지 하지만 똑같은 말을 같은 톤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핍박당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씨의 가장 큰 전략이 기술이야? 오히려 우리를 세뇌시키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긴 했다. 똑같은 톤으로 하긴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믿는 거지 이제. 그 남편도 뭐 화를 내잖아요 우리한테. 남편 되시는 분도 부인의 말이 잘못됐을 거라는 건 추호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미 동조됐어. 그렇죠. 라이팅?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지 뭐. 저는 이 두 분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보면서 참 어리다 이 사람들. 만약에 저 사람 말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수원 여대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 말을 다 믿어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실제로는 훌륭한데 우리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우리가 괴롭힌 사람이 되는 어머, 거예요. 우리 잘못했나 봐.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행인 거는 JTBC가 그 미술 쪽에 경력을 쌓게 된 기본이 되는 그 석사학위 논문부터 이미 검증을 하고 나서 그 차례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JTBC를 나쁘다고 봐. 왜냐하면 보세요. 이 이야기가 터진 게 어제 오늘 터졌어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태도가 되게 급변하고 있지 않아요? JTBC의 태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일관되게 보호를 해줘야지. JTBC에서 지금 막 온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친정이었기 때문에 중앙일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중앙일보 출신이시죠. JTBC가 최근에 그 뉴스 시청률이 떨어져서 꼴찌. 어떻게든지 신뢰도도 꼴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시청률을 신뢰도가 TV조선보다 더 낮더라고요. 정치적 JTBC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30년째 한마디 하고 해야지. 제가 오자마자 사실 기운이 되게 빠져 있었어요. 70분은 생방송으로 하고 왔는데 이 식초를 먹는 순간 제작진의 감사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먹고 바로 기운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선대위 개편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또 김건희 씨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너무 시달려서 지금 요양을 해야 될 지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조국 네. 수사 이후에 2년 동안 뭘 시달려. 아니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는데 부르지도 않고 검찰이 원격으로 이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 장모 보호 문건을 거기서 만들고 있었는데 무슨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아니 그랬다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딱 듣는데 참 검사스럽다. 기소를 안 하면 형사처벌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진실은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기소가 안 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검사스러운 발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그 말이 후보가 할 생략된 거야, 말입니까? 앞에? 그 말이 저는 그 말이 생략됐다고 괄호안에 봐요. 들어있는 괄호안에 거야? 들어가 있다고 봐요. 시효 다 지나갔으니까 당신 어차피 기소 안 돼. 이게 전형적인 법조인식 사고 방식이거든요. 아직까지 못 버린 게 아니라 안 버릴 것 같아요. 끝까지. 내진탕으로 아직도 감옥에 있는 정경심 교수 생각이 나잖아요. 2월 22일인가 여기 지나고 나면 구속기간 만료라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못해. 감히 지금 정치적으로 빌미를 줄까봐 정경심 교수도 조국 전 장관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뇌진탕이 났는데도. 이거 왜 당연히
그 정도 되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아무도 못해. 아니, 그 누가 앞에서 고통을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가족 고통을 얘기하냐고. 자, 그럼 신장식 변호사 가셔야지. 네. 자,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모두 지금 TBS에 취직이 돼가지고 노영희 변호사는 하시다가 잘렸고. 자, 오늘 한 가지 더 하자면 대장동 있잖아요. 근데 오늘 더 팩트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대장동이라는 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을 대출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이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민간업자 이모 씨예요. 당시 그 대출 브로커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매제예요. 조모 씨라고. 근데 저축은행 사태가 나가지고 중수부에서 싸그리 수사했단 말이죠. 수사 대상에서 부산저축은행도 빠지고 이 브로커를 한 조모 씨도 빠져요. 이 조모 씨를 변호한 게 당시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때 중수부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예요. 중수부장이 50억 클럽에 거론된 최재경 변호사예요. 그리고 수사 일선에 누가 있었냐면 소윤 대운할 때 소윤 윤대진 검사예요. 최근 윤석열 후보가 갈라섰다고 하는 루머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된 구속 직전에 최재경 변호사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띵 나왔어요. 최재경 변호사는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거든. 이쪽과. 최재경 변호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오른팔입니다. 아무한테는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아요. 삼성 오너 법률 자문 해주고 있는데 지금. 통화했다잖아. 이상하잖아. 그런 가운데 최신 관련 기사 이 더 팩트가 뭐냐면 이 대출 브로커를 했는데 안 잡혀갔던 조모 씨 있잖아요. 이 양반의 측근 한 사람이 건설사를 세워요. 그 건설사를 설립하자마자 하천대유에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구야? SK 키넨파트너스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이 하는 그 키넨파트너스 안에요. 키넨파트너스의 제주도 호텔을 시공합니다. 어머? 이 사람이 갑자기 하천대유에 돈을 내준 SK 쪽하고 연결이 돼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그리고 돈은 김만배 씨가 끌어온 게 아니다. 사실은 이 조 씨가 SK 쪽에서 돈을 끌어온 것이다. 이 기사 내용이요. 이 조모 씨가 자기 이권이 그 안에 없는데 돈을 끌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남의 일인데 왜 돈을 투자해달라고 그래. 하천대유의 이익 일부가 자기 이익이어야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추정케 하는 단서가 있어요. 조현상 변호사라고 있어요. 우리 네. 법무법원이 강남에 있던. 예. 과거 동료 아니야. 네, 근데 그 친구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사실은 오다를 받아가지고 부산저축은행에 있는 그 조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정리한 거지 김만배 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아니야 원래. 네, 원래 남욱이가 원래 하던 건이었는데 남욱 씨가 그때 구치소 들어가서 재판받는 바람에 조현상 변호사한테 네가 좀 해라 라고 해서 조현상 변호사가 사실은 같은 조 씨끼리 네, 그 조 그렇게 변호사가 요 브로커인 조 씨한테 가면 된다는 걸 어떻게 했어요? 남욱이가 가라 그랬고 그렇지, 남욱 네, 네, 변호사. 자, 조모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가 야, 저 사람 찾아가 해서 찾아간 사람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브로커이자 매제인 조모 씨예요. 근데 숨어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민간업자 이모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대출 연장을 안 해줘요. 이자 다 냈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대출 이자 잘 내주면 계속 연장해줘요. 연장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업권을 남욱 변호사가 가져갑니다. 망가뜨려서 남욱이가 가져가게끔 만들어줬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남욱 변호사는 돈도 없는 40대 초반의 변호사가 1,150억짜리 대출받은 땅의 사업권을 어떻게 다 가져가. 이게 미스테리했단 말이야. 도대체 남욱 변호사가 무슨 돈으로 그 사업권을 가져갔지? 그러니까 사업권의 실제 주인이 남욱 변호사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한테 파킹해 둔 거 아니냐. 파킹해 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 응? 이때까지 미스테리였는데 이 단서가 일부 이 기사에 나와요. 2014년에는 남욱 변호사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받아요. 그 수사 기록 일부에 보면 회사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돈 일부를 이 브로커 조모 씨 배우자한테 줘요.
왜 줘? 그리고 또 다른 돈을 빌려서 또 일부를 이 조모 씨, 브로커, 배우자한테 줘요. 남욱 변호사하고 조모 씨하고는 모종의 딜이 있는 거예요. 뭔가. 김만배 씨라는 이름도 등장하게 된 게 이 조모 씨를 박영수에게 소개해준 인연으로 기자가 김만배 기자예요. 기자가 변호인이 필요하시겠군요. 라고 해서 이 일들은 전부 다 부산저축은행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수사를 피했고 민간업자로부터 대장동 사업권을 뺏어서 남욱 변호사의 파킹해뒀다. 그리고 나중에는 SK하고 연결해서 투자금을 끌어와서 이익 일부를 먹은 거 아닌가? 그 과정에 수사 무마에 연루된 검찰들이 50억 클럽의 일부 아닐까? 최재경 변호사가 그때 중수부장이었거든. 최재경 변호사가 10년 전에는 검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삼성의 오른팔이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그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50억 클럽에 그래서 등재된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 박영수 특검이 조사받으러 갔어요. 그렇죠. 오늘 소환됐어요. 피고 발인으로. 박영수 특검이. 왜냐면 당시에 그 조 씨, 그 브로커라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브로커 정도, 이 건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을 소개해준 브로커로만. 그래서 수수료 소개해줬던. 20억 먹은 사람. 네, 잠깐 등장한 사람이거든요. 네. 중요인물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들. 지금은 브로커가 아니라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은 대타로서 이름을 그러니까 빌려준 앞에 거죠. 세운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남욱 변호사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1,100억짜리 땅에 사업권을 가져가요. 미스테리였는데 이제 파킹한 거 아닌가? 두 번째 단계 미스테리가 있어요. 남욱 변호사도 다시 한번 뺏겨요. 김만배 전 기자한테. 뺏겼죠. 도대체 어떻게 다시 한번 김만배 전 기자한테 갔을까? 똑같은 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운 사람 아닐까? 김만배 남욱은? 그 뒤에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파킹해둔 거 아닐까? 그 중에 연결고리가 하나가 이 조모 씨인 것 같고, 조모 씨가 SK 돈을 땡겨왔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핵심 요약은. 구조를 모르면 기사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좀 서술을 잘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큰 돈이 흘러나갔을 때 여기는 단순 대출이었을까? 민간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나는 이건 추측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50억 원이고 계열사까지 하면 1,800억 원대예요. 총 1,800원이나. 그 돈이 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줘 놓고 고작 20억 원에서 만족을 하려고 했을까? 지금 들어오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지금 좀 있어요. 들어오면 연장 안 해준다는데 어떡해. 응? 그럼 파산이잖아. 그때 한번 뺏어갔고, 두 번째로 2014년에 대청소가 한번 일어난단 말이죠. 대청소가 일어나서 그때 주인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지.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청소해줬다. 그래서 최근에 제 눈에 확 띈 기사가 하나 있어요. 12월 8일 중앙일보 기사인데 윤석열 후보를 칭찬하는 기사예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에 또 특검합시다. 그랬더니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래? 그럼 뭐 그것도 받지. 해가지고 받겠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자 바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내가 관련된 것은 항의를 해라. 부산저축은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 기사로 나온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꼼꼼하게 챙긴다. 이 양반들은 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는지 모르고 말을 해버린 거야.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특검에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아니 되게 희한한 게 굳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봉도사 띠어리예요. 봉도사 띠어리. 봉도사는 여기서 윤대진 검사를 주목했어요. 윤대진 검사가 요새 사이가 안 좋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버렸다는 거야. 윤석열 쪽에서 윤대진을. 윤대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연은 정몽두 띠어리 편에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걸 굉장히 신경 쓰여 한다. 왜냐? 부산저축은행 때 수사 실무를 윤대진이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돼. 그러면 수사 실무자가 불려 나와. 그게 윤대진이야. 근데 윤대진은 이제 사회가 벌어졌어.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봉주 띠어리예요. 지금 윤호진 세무사장이 구속 기소 됐잖아요. 네. 윤대진 형님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뭔가 냄새를 맡고, 어머! 여기 뭐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 특검해야 돼! 그리고 냄새를 잘 맡잖아. 이 대장동의 실체는
부산저축은행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파봐야지 안 나온다. 지금 1,800억 가량 그 빌려서 결국 사업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채권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의 주인이 누군지를 좀 확인해 그치, 봐야 그게 되고. 세 번째 미스테리야. 예보가 못 받은 게 있어요.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못 받은 게 있어서 그게 한 300억인가 남아있다 그랬었어요. 그게 제대로 또 처리가 안 돼서 또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그냥 그거는 유야무야 됐다.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저번에부터 말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누가요? 대청소가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청소의 냄새가 난다, 이거. 응? 왜냐면 검사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한 번에 싹 쓸리고 판이 갈리고 청소가 있었고 아주 비싼 청소부들이지. 50억짜리. 청소부들 등장했고. 기사 다시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이 기사 진짜 이상해요. 왜냐면 저거를 화낼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왜 화를 내지? 모르고 썼지. 전화가 와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나하고 관련된 건 나한테 상의를 해야지. 그럴 이유가 없지. 본인 말 맞다나. 다 그래. 끝난 일이고 엄정하게 처벌한 건이고 왜 여기를 가지고 화를 내지? 그러니까 왜 화를 내?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 가서 야 자랑하면 되잖아요. 80형 엄정하게 그렇지. 처벌했어. 이재명 태도가 그거 아니야. 대장동 내가 잘했으니까 자랑할 테니까 하자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부산저축은 하면 안 되지. 성률이 형 꼼꼼해. 아마 기자가 칭찬 좀 해보라고 하니까 우리 후보가 얼마나 꼼꼼한데 모든 이러면서 걸 다 챙긴다. 직접. 화를 얘기해 준 거거든. 일화가 저축은행 사건 얘기하니까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하자. 부산저축등 하자. 처음에는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쑥 들어갔거든. 그래서 특검은 물 건너갔고 이건 선거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진짜 내막이 뭔지 나올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지. 이게 밑그림이야. 두고 봐.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